지점에서 협약급여나 제재 분업 같은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현 회장 탄핵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어떤 우려나 오해가 있는지, 과연 한의회가 이 정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반대를 해야 될 정책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가급적 들으시기 편한 형태로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제가 말이 좀 서툽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자리를 계획하거나 자료집을 만들 당시까지만 해도 협약급여하고 제재분업 두 가지 트랙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중앙회에서 제재분업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도 제재분업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말미에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된다 그러면 약간의 설명은 드릴 수 있겠는데, 주로 협약급여 시범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흘러왔길래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발단이 되는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93년 한약 분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약 분쟁 여기 겪으신 세대 분들도 계시고, 한약 분쟁 이후에 한의사가 되신 분들도 있으신데, 한약 분쟁을 겪은 세대 원장님들은 아주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한의사들 다 진료 거부하고 버리로 나섰고, 학생들도 수업 거부하고 버리로 나서가지고 누구까지 불사하면서 몇 년을 끌었던 그 투쟁의 결과가 엉뚱하게도 한약사와 한약 조제 약사라는 직능이 태어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었거든요. 그리고 한약사와 한약 조제 약사가 만들어지면서 당시 양방의 의학 분업에 맞춰서 한방 의학 분업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한방도 의학 분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명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훨씬 넘게 흘렀죠. 그런데 아직도 한방의 의학 분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건 한약사랑 한약조제 약사라는 직능이 태어나게 됐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약사의 직능에 대한 부분하고 또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한약학과를 졸업해서 한약사가 된 인원이 대략 2,400~5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 한약국을 개설한 개소가 한 600여 개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들은 뭘 하고 있느냐? 대학병원이나 한방병원들, 약물과 같은 데서 근무를 하거나 원예탄경실에 고용돼서 근무를 하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마저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약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한약사들이 일반 약국을 개설을 하고 있어요. 한약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약국을 개설을 하고 거기에 폐의약사를 고용을 해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아예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한약사 혼자 개설을 해서 일반 의약품만 판매하는 일반 약국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약사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약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법정 소송을 들어갔는데 아주 의외로 법정에서는 한약사의 편을 들어줬어요. 한약사가 일반 약국을 개설해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현행약사법상 문제가 될 게 없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한의사들이 한의업 무능하다고 막 욕하고 때로는 물러나라 뭐 이렇게 욕하기도 하잖아요. 요즘도 그런 분위기에 좀 있고 약사들도 약사협회 무능하다고 욕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한약사협회는 한약사협회대로 한약사의 직능을 개선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만 국회나 정부 쪽에 뭐 로비를 하든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직능 단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대관 업무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한약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요. 정부에서도 일단 직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한의사, 약사, 한약사들이 참여하게 된 제도 개선 협의체라는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제일 처음에 2017년에 한약사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의 내용은 이제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제시한 해결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을 통합하자. 두 번째는 한방에 전면 의학 분업을 실시하자.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해결책 약사랑 한약사의 직능을 통합시켜버리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단결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약사협회나 한약사협회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의료 일어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의료를 일어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약사협회랑 한약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능을 통합하고자 하니까 명분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학제 개편이라든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서로 주고받을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결책, 한방의 전면 의학 분업. 이거는 한의사협회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첩약은 절대로 의학 분업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제재도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의학 분업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주장이고 또 정부에서도 실제로 이 한방의 전면 의학 분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여유가 없어요. 일단 재정적으로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요. 설사 재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쓰이는 돈만큼의 효용성을 국가에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의협 한방에 대한 전면 의학 분업을 정부에서도 실시할 지금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다음으로 제시를 하는 게 그러면 첩약은 일부 급여화를 해주고 제재만이라도 한약 제재만이라도 한정해서 의학 분업을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구라는 연구 영역이 진행이 되고요. 2019년에 제재 한정 의학 분업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 가을에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한의사들한테는 첩약급여라는 당근을 주고 또 약사나 한약사들한테는 제재 한정 분업이라는 당근을 줘서 너희들끼리 좀 서로 조정을 해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봐라 이런 의도겠죠. 그럼 첩약급여나 제재 분업 이런 정책을 한의업이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또 왜 추진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을 이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지 맨 앞에 보시거나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건강보험의 그 연도별 성장세가 보여집니다. 지금 주변에 혹시 한의원 너무 잘 돼서 요즘 경기 좋고 너무 잘 돼서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 혹시 자주 들으시나요? 잘 못 들으시죠? 물론 이제 그 주변에서 너무 막 그 먹고 살기 힘들다 죽겠다 이런 소리 하니까 자기는 혼자는 좀 먹고 살만 해도 그 이제 그냥 엄살로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경기 안 좋아서 한의원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그게 실제냐 통계로 보면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황을 보시면 꾸준히 건강보험 시장 자체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저 바닥에 노란 선, 빨간 선 보시면 저게 이제 한의원과 한의원의 카드인데 거의 정체돼 있죠.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그렇지 저걸 그냥 선으로 그냥 그어놨다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찾기도 힘든다.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 3.5% 차지하고 있는 게 한의계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에 자부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부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 그래프가 매년 성장하고 있는 자부시장인데요. 그 중에 노란 선이 양방의 포션입니다. 양방은 어떻습니까? 아직 포션이 높기는 하지만 계속 정체되어 있죠. 빨간 선이 한의계입니다. 한의계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자부시장이 성장하는 그 부분이 거의 다 한방의 자부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 전체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부 외래만 놓고 보면 한의계의 점유율이 포션이 68%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통계 자료거든요. 건강보험에서 3.5%인데 자부에서 68%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과연 뭘 보여주는가? 이 통계 수치라는 게 한의계의 현실을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만 보고 긍정적으로만 보면 보장성만 강화된다 그러면 자부에서처럼 건강보험에서도 한의계의 포션이 올라갈 수 있다. 경쟁력은 아직 갖고 있다. 보장성만 확보된다면 이런 전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자부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통증시장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건보재정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한의계의 다빈도 성병을 보면 90%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 질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제가 96년도에 처음 개원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이 한의원에 찾아오고 했습니다. 뭐 농담삼아 4차 의료기관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처음 들어보는 알지도 못하는 질환으로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0%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 질환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한의계가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방의 진료 과목이 엄청 많죠. 그 중에 한의계가 경쟁하고 있는 상대가 그 많은 진료 과목 중에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또 뭐 신경외과 이런 통증을 다루는 일부 진료 과목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작은 파이를 양방하고 양방의 특정 진료 과목들하고 경쟁해서 나눠 먹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포션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료 영역 확대를 시켜야지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통증 관련 질환을 양방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지만 그나마 통증 질환에 대한 그런 비교 우위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한의계는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료 영역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현대 의료기의 사용,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환자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설명 들을 수 있는 개량된 진단법.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진료 영역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집행부들, 특히 전임 김필건 집행부 같은 경우는 현대 의료기 사용권 확보를 위해서 올인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집행부가 다시 맡게 되더라도 계속 꾸준히 얻어낼 때까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단 부분만 현대화시킨다고 뭔가 틀을 바꿔낸다고 해서 우리가 진료 영역이 확대되는데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치료 수단이 변화가 없는데 과거와 똑같은데 진단만 달라진다고 해서 환자들한테 갑자기 호응을 받고 한의원 치료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진 않겠죠.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 협약의 건강보험하고 한약 제재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약 제재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언급을 안 하겠고요. 협약보험에 대해서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협약급여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회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못 믿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그만둬라, 협회장 물러나라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의문점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별로 짚어가면서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